네.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입니다. 한번 쓰시죠.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자, 부자 아빠.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오늘 또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일본의 제일 갑부들은 다 책 읽고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해서 데려오죠. 제갈량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책사였는데 왜 그러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아빠도 깡통나고 완전히 무의도식하고 정말 삼성화재에서 보험을 팔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마도 보험 팔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부자아빠 평생 먹을 거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깡통난 사람들을 많이 고수로 만들고 부자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또 정말 슬픈 사연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다음에 해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책 읽어주는 시간이니까 어제는 부자아빠가 그 렉스필드라는 골프장에서 시즌의 회장님의 그 부킹으로다가 시즌 회장님하고 같이 골프를 쳤습니다. 시즌 회장이 골프 쳤는데 역시 이 모습이 안 좋죠. 부자아빠 드라이버 친 모습인데 골프 폼이 영 안 나옵니다. 늙어가지고 시니어가 되면은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이해를 하세요. 하여간 바이오 산업이 아주 상당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육성되고 있다는 거. 바이오 쪽, 제약 쪽.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예. 이 넥스필드 이 골프장이 이 법인 회원권이 14억, 16억 했었는데 지금은 한 8억 간답니다. 8억. 회원권 하나가 8억이래요. 야, 보통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 집 몇 채 값이죠? 골프장이 얼마나 예쁜지, 야, 진짜 내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소나무 하나가, 억짜리 소나무들이 막, 저 강원도에서 헬기로 수송했답니다. 헬기로. 야, 대단하죠? 헬기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도, 좋은 명문 골프장에서 주식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제가 매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빨을 악물고 읽어야죠. 그죠? 시황부터 하면은요. 일단 보니까 신문 봤는데 오늘 한국경제 토요일로 봤더니 아따 전문가들이 강의 겁나게 해보더만. 지난번에 메리스 나왔을 때 아빠가 신문 광고 냈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조용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대박 바이오 이런 거 막 떠드는 거 보니까 대충 좀 조정이 올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나고 중국은 보니까 아주 오한마로 맞아버렸더니 5%씩 빠지는데 한국이 5%씩 안 빠지는데 중국은 봤더니 이게 이렇게 근데 원래요 약 쓰세요. 약화가 강화를 끌어내린다. 옆댕이 동네에서 터져가지고 옆댕이 동네로 전이 되는지도 몰라요. 이거 봐요. 심천인데요. 이거 5.3% 맞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가요. 5.7 맞아서 거의 6% 맞았네요. 아이고 무서워. 세게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맞으면 뒤진다고 그러죠. 4,000포인트가 갑자기 저 엊그저께 5,000포인트 넘었댔거든요. 지금 갑작스레 3,600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조정하면은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죠. 이게 한미약품 겁나게 내가 추천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 필리피셔의 조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책방에 없는 책이에요. 월가의 스승들이라고요. 책방에 없는 책인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피셔의 매도 시점. 필리피셔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한 구절. 주식을 매수한 것이 적절했으면 매도 시점은 생각하지 말라. 쓰세요. 받아 적어요. 매수한 것이 적절했으면 매도 시점은 생각하지 마라. 쓰세요. 거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본래 투자 자체가 적절 못했던 경우와 둘째, 매수 당시 부합했던 기업의 자질이 퇴색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적절하지 못한 주식을 샀다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주주가 싸가지가 없다든가 술 처먹고 바람만 피고 마누라 바꾸고 연예인으로 배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있죠. 예, 툭하면 스캔들 일으키는 놈들. 이런 경영진이 적발되면은 그런 주식을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팔으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너무 규모가 커서 업종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 이상의 성장의 한계를 느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종목이 지금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한계에 온 거야, 한계. 그죠? 반면, 가격 경쟁력 유지가 있고 부단한 혁신을 전개 중이며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한계를 다소 느끼더라도 보유해도 무방하다. 피셔가 보기에 그렇게 썩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세 번째 예외가 있다. 만약 당신이 연간 20% 이상의 꾸준한 수익성이 증대를 보이는 매력적인 회사는 주식을 샀다면 그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덜 유망해 보이는 주식을 처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20%씩 성장하고 있으면 보유하라 이거죠. 기존에 보유했던 기업은 수년에 걸쳐 인지도를 높여온 반면 새로운 회사는 잘 모르는 면이 많아 매수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즉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이상 이미 수년 동안 공들여 얻은 소중한 지식을 사장시키고 새로운 축에 손대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라. 피셔가 주가가 너무 높거나 시장이 곧 하락할 거라는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박한다. 자, 이게 한미약품 같은 거죠. 단기에 너무 올랐다거나 시장이 지금 중국자 증이 주식이 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도하는 것을 자제해라. 이와 같은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당신이 보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만큼 영리하다는 말인데 실전에서는 매도 후 주가 회복이 언제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매도로서 시대 차익을 얻어도 그에 상한 세금도 지불해야 하는 병폐도 수반된다. 결국 당신은 35% 정도의 고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10년 이후 3배, 4배 수익을 낼 전망을 가진 회사라면 매수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자신이 모르는 다른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는 거죠. 피셔는 무엇보다 멍청한 직감으로 꽤 올랐다고 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 쓰세요, 이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겁니다. 멍청한 짓은 직감으로 꽤 올랐다고 매도하는 행위다. 야, 나의 생각, 나의 감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당신이 정말로 믿을 훌륭한 회사라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주가 역시 오를 것이다. 당신이 매수한 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단지 본질 가치가 정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팔지 말라는 거지. 자, 오늘 마지막 멍청한 짓은 직감으로 상승을 걱정해서 매도하는 요거 격언이죠, 격언. 예. 그래서 우리 방에는 부자빠 그러면 두 사람이 부류가 있죠. 많이 올랐다고 팔아달라. 오늘 또 회원님의 문자가 와서 한번
예, 자기 투자일 한번 들어봤어요. 스타일. 그랬더니 올라가는 건 잘라먹고 내려가는 건 못하겠대요. 올라가는 건 요거 막 제약주 이런 거에 좋은 거는 올라가는 거 다 잘라먹고 뒤로 가는 삼성 SDI 너무 삼성그룹 믿을만 하잖아 이러면서 삼성그룹이랑 물탔대. 삼성 믿지 마세요. 알았죠? 오늘 심어보니까 삼성이 또 그 삼성물산을 너무나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을 고평가해서 합병하자고 한다고 외국인이 반대하죠. 그 자기가 많이 가진 주식을 고평가 만들고 자기가 많이 안 가진 주식을 저평가 만드는 것은 뭐죠? 맞지 않잖아요. 야, 자본금 170억짜리 그냥 얼마든지 가격 올릴 수 있죠. 그걸 합병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놔두지. 나 합병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합병해야죠? 정말 이상한 거는 원래 제일모직이 있는데 제일모직은 삼성에서 합병시키고 제일모직 이름으로 상장시켜가지고 제일모직인 양 착각했다가 삼성물산에 합병하는 거.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네.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도 시간이 놔두면 시간이 알아서 주가를 판단할 텐데. 그죠? 그래서 한 10년 놔뒀다가 합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알아서 제일모직 가치가 평가될 거 아닙니까? 10년 평균 가격이면. 그죠?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의 이야기 조언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그러니까 좀 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외국인들이 지시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짚고 가는 것처럼 소송 걸 정도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이 그 자신이 지분이 많은 쪽을 높게 평가한다면 그거는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빠의 곁에 많이 뭉쳐야 돼요. 투자가들이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융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금융회사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직원이 많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월급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비정규직 내가 알아보니까 연봉이 200 연봉이 월 2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많은 월급을 누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멍청한 펀드 사고 샀다 팔았다고 스탁론 쓰고 신용 쓰고 예? 펀드 막 적금 들라고 그러는데 펀드 사라고 그러고 ELS 종목 ELS 막 팔고 뭐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산 사람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번다 1번 못 번다 2번. 쓰세요. 내 펀드 내가 만든다. 내 펀드 내가 만든다. 더 웃기는 거는 변액보험을 가다가 막 뭐 3년인가 뭐 5년인가 찍었는데 아직 본전이 안 됐대. 응?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내 펀드 내가 만든 우리 우리 양똑가님 어때요? 2010년에 사업 가져와서 지금 16억 만들었어요. 여러분 직접 펀드 만든 겁니다. 양똑강님은 부자빠의 그 조언으로다가 만드셨는데 대박 나셨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내 펀드 다 이게 내 펀드잖아요. 우리 그 해피님 계좌도 내 펀드 내가 만든 겁니다. 이런 수익률은요 수수료 다 주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안 나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펀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이제 내 펀드 내가 가졌을 때 좀 괴로움이 있어요. 투자의 수익을 내려면 조금 괴롭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괴로운 거를 내가 찾아야 된다. 그죠? 주종을 감내야 되는데 그 왕사업홍인가 그 이기는 투자에는 이런 조언을 했어요. 봉황이 열반하듯
하락의 고통을 감내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봉황이 열방하든 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라 쓰세요. 이런 거 보면 눈물 나요.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 조정이 할 때 겁나 힘드셨습니다. 다 참은 분입니다.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률은 작은데 이거 뭘 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거죠. 펀드의 특징은 겁니다. 펀드엔 수수료 주는데 작은 돈은 아니죠. 봉황이 열반하듯 조정을 감내해라. 그죠? 결국 뭐냐면 봉황은 한 500살쯤 먹으면은 스스로 오동나무를 이렇게 모아놓고 불 지르고 거기에 봉황이 타 죽는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살르는 봉황 아십니까? 난 이번에 아주 재미난 젊은이 하나 만났어요. 우리가 해능 스님이 무하다가 득도하셨죠? 봉황새 같이 여러분들 죽음으로써 태어나는 게 주식의 고수입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그동안 겪어본 깡통, 주식은 입문하면 깡통 나는데 깡통 나는 게 다시 말하면 봉황이 오동나무에 불 떨어지고 자기가 거기에 불 타 죽는 거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저는 아주 멋진 젊은이 하나 만났는데 중국집에서 8년 동안 짜장면 배달했대요. 그런데 옛날에 명동을 지나가는데 작년에 서울대 대학원 막년회가 있어서 강남 뭐 호텔에서 해가지고 차를 잘못 내려가지고요. 걸어가게 됐어요. 한 1km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한참 가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두두두두 오더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중국집 배달 뭐죠? 배달통을 오토바이 싣고 그래서 난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온 편지온 주인공은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철가방을 8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시켜보니까 이놈이 철가방 8년에 득도했더라고. 그런데 아직 뭐를 못해? 돈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서 철가방 8년 할 수 있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는데요. 그때 내가 뭘 했냐면 고3 때 주부생활하고요. 주부생활을 영등포 역전 앞에 사무실에서요. 보급소에서 자전거에다 싣고요. 종군당은 다시 걸어서 구로동 입구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였냐면 우리 집이 옛날에 오류동 그쪽이었어요. 거기서 자전거 짐바리를 싣고 타고 영등포까지 갑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제가 잡지책을 싣고 종군당에 가서 문 앞에서 누나들 퇴근할 때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많이 파는데 수혜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근데 여원 팔러 온 친구는 잘 팔더라. 거기 들어가 걔는. 그래서 나는 학생이니까 그걸 몰랐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희 아저씨한테 그때 담배 한 강만 사줬으면 그거 참 잘 들어가서 팔 수 있었는데 그런 융통성이 없었던 거야. 융통성. 그래갖고 문 앞에서 나는 맨날 팔고 쫓겨나고. 야,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저 오르동에서 영등포까지 하면 짐바리 싣고 가보라고.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지금 생각하니 겨울방학이잖아. 아유. 진짜. 근데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해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애들 보면요.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해능 스님의 방아를 찢다 득도하다를 해능 스님이 3년인가 방아 찢었답니다. 해능 스님이 3년 방아 찢었대. 3년. 그 득도하셨대잖아. 그러니까
득도하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비정규직이 참 비참하더만. 비정규직이 보니까 봉급이 아주 박해. 응. 200 몇십만 원 받는 데야. 비정규직. 대그룹, 큰 회사인데도 비정규직은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가 봐. 그러니까 납품하는, 인간을 납품하는 인력 회사겠죠? 예. 그런 회사를 통하는 비정규직이니까 일이 없으면 잘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산업사회에 자격 따면 뭐 보이라 기술자 무슨 일, 그 시대 갔어요. 그거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됩니까? 남들은